안녕하세요. 한영신입니다. 오늘 영양상담 방향 설정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어때요? 영양상담 하고 계신가요? 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잘 하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영양상담을 해와 보면 실제로 이야기는 해주는데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방향 설정하기라고 영양 상담 뒤에 붙여놨는데 우리가 뭔가 잘한다. 내용도 좋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좀 기획을 좀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쉽게 방향 설정하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영양교육 상담하고 계시죠? 영양교육과 상담의 차이는 뭘까요? 아마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5학년 일반 아이가 있어요. 근데 5학년 일반이라고 하는 거 말고는 영양적인 문제에서는 차이를 알지 못하는 이런 한 가지 색의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영양적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5학년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죠. 아이의 미각 테스트라든지 단맛을 예를 들면 그다음에 당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아이들한테 개별질이 아니라 한 20명이면 20명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그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왜냐?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40%가 단 걸 되게 좋아하고 있고 60%는 괜찮아. 그럼 60% 아이는 그냥 워낙에 정상인데 그런 문제가 있구나 난 어떻구나 라고 지식을 올라간 거예요. 문제점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40%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중에는 그냥 지식을 듣고 나 문제가 있었구나 고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나는 단 게 너무 좋아. 난 단맛을 미각에 상관없어. 그 다음에 당이 문제가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당이 좋은 걸 난 먹어야 되겠어. 눈앞에 있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지금의 영양교육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영양 상담은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 중에 지식만 갖고 지식 전수만으로 안 되는 아이들에게 뭔가 얘에 맞는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 해결 목표 거기에 맞는 도구로서 영양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담겨 있는 게 영양 상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양 상담은 문제점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제 단 과자 섭취 실태, 지금 당 교육을 많이 하시길래 이제 제가 이걸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 과자를 매일 먹고 있는 애가 2019년에 23%나 되고 주 5, 6회 먹는 애가 16.9%라, 16.19%라고 해요. 그럼 이게 사실 좀 놀랐거든요. 전 과자를 요즘 미국에 와갖고 코로나 있은 이후로는 요즘 제가 단 걸 정말 매일 먹고 있네요. 그런데 글쎄요. 매일 먹는 거 양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뭔가 과자를 늘 먹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단맛을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먹다 보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죠. 어쨌든 횟수만 갖고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20년도 저희가 했어요. 같은 아이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좀 늘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섭취 시트를 보면 그냥 우리가 단 게 위험하니까 조심해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얼마큼 있구나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당이 문제네. 난 당 줄이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기획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앞에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은 도대체 단 음식 문제가 얼마나 되지? 라고 궁금함이 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예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약에 이것처럼 이런 표를 저희가 네,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제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교육을 하든 교육이야 뭐 일방적으로 하니까 뭐 100명이든 상관없는데 내가 뭔가 좀 일방적으로 하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내가 이야기할 때 강조해야 되는 것도 좀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선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매일 문제가 먹는 아이를 뽑을 것인지 5, 6회를 먹는 아이를 뽑을 것인지 이제 선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인원수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인데 훨씬 효율적으로 나의 어떤 에너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어쨌든 간에 선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지? 지금처럼 나는 미각 테스트라든지 당의 위험성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를 하겠어 라고 교육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나는 아니야.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갖고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상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이렇게 얘가 의외로 당의 위험성은 알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억제를 못해서 단 음식을 줄일 생각을 안 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를 아이의 음식 단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부모가 반드시 협조해야 돼. 엄마가 맨날 과제를 사주는데 엄마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네. 이런 식의 어떤 그동안에 그냥 일방적인 교육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당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상대방으로 아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방향이나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학교의 영양 상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오래 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일방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양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데 굉장히 마음이 급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양 상담하면 영양 섭취 분석을 한다든지 사실 섭취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서 병원에서조차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 자전거, 잘된 식단은 무엇인가 이런 거 교육을 하죠. 영양소의 기능은 무엇이다. 이런 걸 먹어야지 몸이 어떻게 돼? 아침 식사를 먹는 게 뭐 중요해. 아침에 뇌가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당 나트륨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색깔을 아이들을 그냥 두고 여기에다 지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영양 상담이 개별적인 영양 교육의 형태로 가고 있을 때 식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저는 예스가 아니라 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병원에서도 아이가 병이 들어서 오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병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검사도 하고 얘에 맞는 뭔가를 주는데 그냥 애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흔히 걸리는 병에 대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이 아이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개인의 특별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방향에서 조금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로 영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식품 영양학과라서 기초 영양, 응용 영양, 뭐 무슨 고급 영양, 영양 교육, 생애주기 영양, 영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영양소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영양이 영양사인 우리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영양소만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현대인은 영양 문제를 요즘 뭘로 해결하고 있게요? 영양제로 해결하고 있어요. 요즘 누가 엽산을 먹으려고 시금치를 먹나요? 엽산 얹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TV 틀면 한의사 분들이 영양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영양이 영양사가 아니라 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영양제,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수험생용, 임산부용, 무슨 직장인용 해갖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를 팔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어쨌든 이제 영양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영양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뉴트리아이 이제 저희 검사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만 봐도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먹는 게 60%나 돼요. 생각해보세요. 먹는 게 밸런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40%는 잘 먹고 있고 60% 정도가 그러니까 사람들 먹는 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생각하면 그 60%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이 60%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싹 다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뭔가 했다라고 하면 건강하게 먹는 걸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좀 되게 놀랬죠. 애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영양제뿐만 아니라 홍삼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때요? 영양제부터 혹시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음식으로 골고루 먹는 건 참 힘드니까. 영양 문제도 그렇고 편식은 좀 다른 문제예요. 영양의 문제이기 전에 행동적으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요즘 TV에서 아이 행동 관련된 문제 보면 먹이는 것 영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먹는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편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적인 걸 잘 못하고 있고 편식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사이에 이 편식의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TV에서 보면 정신과 의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과나 이런 정신과 쪽으로 또 꽤 가요. 아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행동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소에서 심리나 아동 전공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영양은 영양제가, 행동적인 문제는 정신과나 심리상담소에서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병원으로 가고 뭔가 사먹고 있어요. 뭔가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검토하고 스스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굉장한 열정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보았는데 그거 영양교육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어때요?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좀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영양상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 영양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영양상담을 배웠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적용하고 계시나요? 일반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 제대로 된 상담을 우리가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 뭔가 변해야겠다. 사실 그러셔야지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제 몇 번에 이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데 뭘 하라고 하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없고 그래 우리가 뭔가 문제점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사실 왜 서론 이렇게 길게 했느냐. 무엇인가 억지로 해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기꺼 없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영양 상담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던 거에 대한 사실은 검토는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영양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향 설정,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그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아침 식사 이제 보면 애가 만약에 아침 식사 안 먹어 제대로 안 해? 아침 식사도 편식이네? 편식도 얘기해주고 보니까 얘가 당도 좋아하네? 단 얘기도 해주고 보니까 성장도 문제야? 비만도 문제야?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하나 선정해서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단계별로 확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런 5가지 아이 문제가 한꺼번에 갖고 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먼저 아침 식사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여기서 아침 식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아이의 생체 바이오리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늦게 자고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리듬 문제가 있는데 이 생활 리듬부터 잡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바이오리듬이 생겼을 적에 배가 고플 때 먹고 안 먹고의 어떤 문제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장 호르몬 문제 그 다음에 뭐 늦게 자는 게 그냥 단지 늦게 자는 게 아니라 야식을 먹고 있거든요. 비만 문제 그 다음에 야식 통해서 먹는 되게 간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거 하나를 고쳤는데 왜 다른 것까지 수정이 되지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들을 사실 조금 배우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어쨌든 목표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많은 거를 세우면 안 된다. 한 가지에 대해서 세우고 그게 되면 다음으로 그 대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다른 거에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부분들을 먼저 잡아서 수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목표를 잡을 때 있어서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병원에서도 내가 개인 병원에 있느냐, 종합병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왔는데 병이 어떤 종류냐, 그 다음에 중증도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요. 영양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 내가 개별적인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한가? 네, 냉정하게. 저는 지식이 낮다고, 높아서 좋고 낮다고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냉정하게, 나는 이거 좀 부족하네. 난 여기까지. 난 조금, 상담이 재밌어갖고 막 상담 대학원도 나오고 막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어? 그럼 나는 조금 여기 많이 알고 있는 수준이네. 이렇게 그냥, 팩트 체크라고 하죠. 본인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환경적인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금 업무에 너무 시달려갖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면 상담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교육만 하셔야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우리 학교는 어떻게 이러저런 여건이 돼갖고 내가 아이들을 좀 데리고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상담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뭔가 상담을 하려면 나의 개인적인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지 내가 깊이 있는 상담을 할 것이냐 짧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는 영양 상담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교육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제 한 단계 방향을 그래 나는 이제
나 스스로 평가를 해보니까 난 상담도 어렵고 환경도 여의치 않아 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네. 상담 유형 1번으로 가세요. 그냥 전문 검사 실시하고 결과만 제공하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DST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리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지를 줘요. 보시면 여기 막 항목별로 이렇게 판정이 나오죠. 네. 이거를 아이가나 부모가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항목도 여러 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성장까지도. 성장 곡선까지 막 그려주고, 그 다음에 비만도 뭐 별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만 제시해 주셔요. 병원에 보면 심리검사 한다고 병원에 사람들 오잖아요. 설문지 같은 것만 1시간 하고 돈을 한 30만, 50만 원씩 돼요.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 받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내가 전문적인 뭔가 검사를 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항목들이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받고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너무 바쁘셨냐 주시기만 하고 그냥 결과 판정만 한마디. 지금 보니까 취침 시간이 주의네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도 문제가 되네.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목표가 이거 검사 받는 사람도 읽고 검사 해주는 사람도 이것만 잘 읽으면 돼요. 만약에 얘가 수면 시간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주의가 떴어. 그러면 애들은 적정 수면 시간이 여기 다 이렇게 결과지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얘가 4에서 17세인데 8에서 10시간 권장을 하는데 얘가 여기 이걸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8시간 미만 자고 있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수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잠을 적게 자고 있는 건데 충분히 수면을 해라. 식사 거부에 문제가 주의가 했다고 하면 여기에 식욕이라고는 어떻고 안 먹을 때 식욕 거부적인 증상이 나올 때 첫째, 둘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만 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만 해도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상황 조언을 해주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읽어주게 되면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것이 돼요. 그 다음 DBT라고 하는 것은 식행동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판정 나오고 이 아이가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도 나오고 설명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거 다 읽어주려니까 너무 그러면 판정 얘기해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밑줄만 채워주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죠. DIT는 아직 개발 중인 건데 영양 섭취, 영양 분석도 개발 중이에요. 이것도 해갖고 이걸 나눠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스크리닝, 행동, 그 다음 섭취 검사 결과 딱 받았어요. 영양 선생님한테 검사해갖고 받았으면 어때요? 이 부모님한테 가져가면 니네 학교 굉장하다. 굉장히 전문적인 걸 해줬네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죠. 지금 검사하는 게 어떤 줄 아세요? 네, 이게 비대면 모바일로 가능해요. 기술을 입혀놓은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게 설문지가 뭐 어떤 건 30개, 어떤 건 50개, 어떤 건 70개 막 이렇거든요. 그럼 그거를 설문지를 받아서 입력하라고 그러면 선생님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 그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으로 URL만 딱 보내면 검사하면 검사 결과가 선생님들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인쇄해 갖고 보여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에서 결문사 받는 데까지 하는 게 뭐냐? 애한테 해라. 그 대신 그거 있죠. 안 해갖고 야 좀 해라 이거는 있겠지만 내가 뭐 다른 거 하느라 골치 아플 건 없죠. 그냥 아이가 검사를 부모와 함께 하는 순간 모든 건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죠?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상담도 어렵고 환경도 여의치 않아서 난 좀 힘들었어 했는데 지금 과정 1단계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상담을 해버렸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상담은 좀 어려운데 좀 시간은 있어. 뭔가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상담 유형 2로 가시면 돼요. 네. 이번에 부산교육청에서 새로운 뭔가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더라고요. 이거는 검사한 다음에 검사는 앞에서 이제 1단계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나눠지기만 했는데 교육도 조금 하고 아이한테 미션을 조금 주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시간 얼마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부산교육청에서 뭘 했냐면 온라인 온가족 영양교 모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셨었죠. 이 오일만 갖고 아이가 이제 비만이 해결이 되겠는가요? 해결될 것 같으세요? 잘 안 되죠. 이런 오일 캠프로 비만이 해결됐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날씬했을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아이가 그 배운 것이 생활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끌고 가라. 그래서 3주를 플러스 했어요. 그럼 말이 돼요? 5일도 힘든데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미션을 주고 밴드로 쭉 하라고 계속 했니 관리하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밴드에 100명이 들어오든 1000명이 들어오든 상관없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밴드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실 이제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의 이런 결과 변화를 본 거예요. 자세히 보면 스마트폰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교육 체험관에서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온라인 영양평가를 했어요. 교재를 갖고 선생님들이 어때요? 인터넷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 미션을 제공했어요. 4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4가지를 미션을 제공하고 매일매일 했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밴드에다가 맨날 올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시 검사를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요? 3주 만에 비만 위험도가 줄었어요. 이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면 지금 뚱뚱해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가 비만도가 줄은 건 진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야채 섭취도 위험이 줄었어요. 아침 식사도 위험주의가 줄었어요. 단간식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단 거 먹지 말라고 했긴 했겠지만 단간식 먹었냐 안 먹었냐를 매일매일 운동했느냐 뭐 이걸 늘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이 중에는 부모가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니까 자기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면요. 현실의 한계를 극복. 제가 얘기했죠. 난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을 조금 있는데 100명이나 다 관리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100명을 굉장히 아주 굉장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거예요. 보세요. 영양교사 1명인데 100명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애들 보고 다 스마트폰에서 아이를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된 거죠. 그 다음에 비대면.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졌는지 사실은 교육하는 다음에 좋아졌는지 확인 못 하셨잖아요. 추적 관찰도 하고 효과평가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부모 교육도 있었거든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굉장히 기술 기반 상담 모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 나는 시간이 좀 있어서 뭔가 조금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했는 거예요. 일당백에 프로그램을 해버렸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는 상담에 관심도 있고 난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받을 거고 시간을 내서 개별 상담을 해야겠어. 난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뭔가 남과 들고 차별화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상담 유형 3으로 가시면 돼요. 이건 일종의 우리가 의사처럼 영양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의사들은 아이가 병원에 와서 아파요 하면 어때요? 어디가 아프니? 뭐가 어떠니? 물어보고 그거에 맞는 검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너는 뭐구나, 모세기관지염이구나, 폐렴이구나, 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이 맞는지를 쭉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처방한 것이 맞게 됐는지를 알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먹어요로 오기도 하고 하지만 안 오는 아이들, 지금 안 먹고 있는 아이들,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아이들, 단 게 먹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일단 불러갖고 어때요?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평가하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결과를 읽는 건 사실은 진단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전문적인 견해로 진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내가 처방된 게 맞는지 맞으면 지속하는 거고 내가 뭔가 이거를 잘못 알았네? 그러면 어때요? 수정을 하는 거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상담 유형 3이죠. 뭐처럼요? 의사처럼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하고 하는 그 방법으로 영양 상담을 우리가 하는 거죠. 병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그러면? 왜 병이 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왜 얘가 안 먹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동안에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얘가 왜 안 먹지?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식사를 다양하게 먹게 하고 간식은 달지 않고 과일이나 이런 우유로 먹게 하고 싶고 식사가 규칙적으로 해서 아침도 꼭 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적절한 키에 적정한 체중에 그 다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왜 얘가 다양성이 떨어졌는지 간식을 계속 먹게 됐는지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는지 왜 비만이 됐는지 그냥 결과 갖고 그냥 액션이 아니라 이게 왜 얘가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이 이유에 맞는 합당한 해결 방법을 해결해 주셔야지만 아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와 그 해결 방법, 그 이유에 맞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진단이고 그거에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그거에 맞는 처방인 거죠. 이걸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은 할 게 많은데 하다가 말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긴 이야기예요. 그것만 갖고도 오래.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뭘 말씀드렸어요? 영양 상담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난 좀 쉬운 거. 난 조금 난이도 높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못하면 좀 쉬운 문제 풀어보면서 푸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어려운 거 풀면 어때요? 나는 그거에 대한 성공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양 상담도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어때요? 설정을 좀 하셨나요? 뭐 들으면서 설정이 저절로 될 수도 있고 듣고 나니까 나는 조금 의욕이 생겼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방향을 잘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제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